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혼술사 서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혼치유, 첫 번째 챕터인 문지기와의 조우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몇 분이나 이거를 하실라나? 끝까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도움되는 분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 시리즈가 계속 이제 나오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냐? 여러분이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그것이 저에게는 힘이 되죠. 재미있죠. 신나죠. 그럼 제가 더 열심히 더 이거를 더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겠죠? 카르마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영혼치유는 카르마 작업이면서 나의 그 영적인 본성을 깨우면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지기를 잘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우리는 흔히 상처받은 자아를 불쌍하게 여기고 내면 아이를 막아서는 문지기를 억압해야 할 나쁜 에고로 취급해요. 그러나 문지기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일해온 전사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지기를 에고라고 치부하고 적대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지기에게 감사를 표하고 무장해제를 설득해야 돼요. 문지기가 경계를 풀고 비켜 설 때야말로 그 뒤에 숨어 있던 상처받은 아이가 지혜로운 어른과 결합되는 영혼술적 통합을 이룰 수 있거든요. 산산이 쪼개져서 단절되어 버린 우리 우주와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이러한 방법을 최대한 부드럽게 안내하려고 했어요. 이유는 그 문지기의 경계를 풀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최대한 단순하고 가볍고 일상적인 언어로 어렵지 않게 접근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영혼 치유의 과정 안에는 수천 년간 비밀스럽게 전수해 내려왔던 의식 진화와 자아 초월의 핵심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습니다. 마치 빵에 녹아든 버터처럼 고루고루 부드럽게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방법들을 안내받아 영혼 치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지혜로운 영혼들의 도움이 컸죠. 훗날 제가 한 경로가 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다양한 문화권의 영혼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현대 심리학, 현대 영성적인 단어들을 많이 빌려 쓸 거고 개념도 빌려오게 될 거예요. 설명할 언어와 단어는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머리로 이해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실습하고 직접 체험하며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를 더 지혜로운 존재들과 연결하게 할 거예요. 먼저 우리는 용어를 좀 이해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에고와 자아, 그리고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단어를 뭉뚱그려서 동일시하며 사용하지만 여러분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며 안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가진 의미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는 마세요. 샤머니즘 영혼치유에서의 개념은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가 좋아요. 머리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니까요.
마음이라는 바다. 마음은 생각, 감정, 기억, 그리고 자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공간이자 기본 재료예요. 생각과 감정을 이루는 재료는 결국 마음 그 자체인 거죠. 마음은 개인의 무의식과 인류 공통의 집단 무의식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파동이자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감각 기관이지만 우리의 본질은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걷혔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다시 생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잠시 구름이 걷혔을 뿐이죠. 마음은 개인의 머릿속에 갇힌 뇌의 작용이 아니라 물질 우주조차 파생되어서 나온 근원적인 에너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고라는 연극 배우. 에고는 넓은 마음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섬들 같아요.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 중에서 일부를 뭉쳐서 이것이 나다라고 주장하는 배우들이죠. 제가 순수한 상태로 이것을 느꼈을 때 마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어요. 라는 말이 제 입에서 나왔거든요. 당시에 그것을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 영혼은 몇 번이고 인간의 삶을 살면서 그 수많은 감정들을 배워야 했거든요. 슬픔이라는 마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갈래의 슬픔이 촘촘히, 켜켜이 있었어요. 그 모든 슬픔을 제가 다 배우기에 굉장히 벅찰 정도였죠. 그 수많은 감정의 배우들은 모두 자신들이 슬픔이라고 말하고 인정받길 원했어요. 사실 하나에서 나온 것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 슬픔과 내 슬픔은 다르고 저 분노와 내 분노는 다르며 저 행복과 내 행복은 다르다며 자신들이 인정받길 원했죠. 에고는 마음 전체를 통제하지는 못해요. 자신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죠. 진짜라고 믿는 존재를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죽이거나 무시하거나 아닌 척 한다면 그 연극 배우는 당연히 필사적으로 발부둥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에너지적으로도 그 모든 애고는 존재해요. 근원적인 슬픔은 형태없는 순수한 에너지예요. 그 순수한 에너지가 개개인의 삶을 통과하면서 수억만 가지의 고유한 파편들로 조각이 나요. 에고는 보편성을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자신의 고유성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슬픔마저도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정체성으로 삼아버리곤 해요. 그것이 그 에고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에고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경계선 위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렇기에 에고는 다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슬픔조차 놓지 못하고 매달리고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한 에고들이 생존 본능에 충실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대본을 선물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배우들이 한 작품이 끝나면 다른 작품에서 다른 대본과 다른 캐릭터를 입잖아요.
그것과 비슷한데 그 배우가 사라지거나 그 배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진정한 자아라는 관찰자, 진정한 자아, 참나, 이런 거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직접 체험해야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 이 관찰자 상태에 살면서 뜨문뜨문 한 번씩 접속을 하고 그 상태가 됨에도 그것이 관찰자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이 관찰자 상태 자체를 좀 환상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께 닿길 바라며 열심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아라는 관찰자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합친 정신 전체의 중심이자 총체성이라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은 너무 어려워요. 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에고가 태양계의 지구라면 진정한 자아는 태양이자 태양계 그 자체예요. 이 순수한 상태라고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뭐 그런 상태인 거죠. 영혼술의 영혼치유 과정은 지구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에요. 깨어나는 과정이죠. 이건 마치 옛날에 우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잖아요, 인류가. 그리고 나중에 '아 우리는 태양계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 과정이 인류에게 있죠. 그것과 비슷해요. 이러한 진정한 자아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 멈추었을 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는 순수한 관찰자이자 의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체를 입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최대의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의자에 앉아서 넷플릭스에서 상영되는 이번 생의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는 나 같은 존재예요.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고 소멸하지만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드라마 속 배우라는 에고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믿으면서 아파하고 울고 웃고 특정한 형태에 갇힌 파편들의 시각이지만 진정한 자아라는 관찰자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립하는 악당, 배경이 되는 폭풍우, 스크린에 비치는 빛과 그림자 모두를 하나의 드라마를 이루는 요소들을 제작자의 관점으로 하나하나 지켜보는 존재죠. 여기서 감독이 아닌 제작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은 오히려 액션과 컷 이렇게 외치면서 끊임없이 통제하고 개입하는 존재 같이 느껴져요. 마치 감독은 방어적인 문지기 같거든요. 그러나 제작자는 드라마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본을 대고 무대를 마련해 주는 존재예요.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서 드라마가 온전히 흘러가도록 허용하고 스튜디오 뒤편에서 지켜볼 뿐이죠. 진정한 자아는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에만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드라마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긍정과 부정적 현상을 차별 없이 바라봐요. 하나의 스토리로 말이죠. 여기에서 보통 지켜보는 나라는 진정한 자아와 지켜보아지는 드라마 대상이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고라는 개별적 배우들이 연기하는 생각과 감정이라는 드라마. 그 드라마를 펼치고 있는 무대이자 하늘의 구름 같은 마음이라는 공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있는 순수한 의식이라는 진정한 자아. 내 안에 밝고 지혜로운 면과 어둡고 혼란스러운 면이 충돌하더라도 그 본질이 결코 훼손되거나 파괴되지 않아요. 그것이 상처받지 않은 완전함이에요. 구름과 번개가 몰아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무지개가 뜨고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은 그저 하늘인 것과 같아요. 사실 이 느낌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듯한 완전하고 잔잔하며 흘러가는 바람 같은 느낌이고 또 깔깔거리며 굴러가는 낙엽을 보고도 배꼽을 잡고 대굴대굴 구르며 웃게 되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마법을 부리는 도사의 지혜가 번뜩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루고자 하는 용기의 뜨거움의 느낌이기도 하듯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과 감각들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 밖에 있는 존재를 느끼며 체험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은 우리는 결국 에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뇌 이전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육체가 있는 우린 결국 뇌를 거쳐서 인지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굳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지혜로운 에고는 빛에 가깝고 지혜롭지 못한 에고는 그림자에 가깝죠. 하지만 하나예요. 음, 저는 실제로 빛을 보고 느끼며 흡수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에고라는 필터를 거쳐서 제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 분들과 영혼 상담에서 그분들의 지혜로운 부분을 느낄 때 그분들의 수호신과 같은 존재 분들을 이미지로 만나기도 하고 느낌으로 보기도 하고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그 정보를 다운로드하게 되거든요. 메시지를 듣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또한 에고라는 필터를 거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입은 한 이 에고를 거치지 않고 우주를 느낄 수는 없어요. 제가 느끼는 수호신들은 진정한 자, 즉, 드라마 밖에 있는 제작자와 가까운 존재들이라고 느낍니다. 이 존재는 세상 사람들에게 상위 자아라고도 불리고 수신이라고도 불리고 우주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또한 여러 겹의 필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식의 밀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조금 더 자주 함께 한다고 느낍니다. 아, 그런데 진짜 언어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사과나무에서 직접 사과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은 사과의 맛과 제 눈으로 본 풍경과 제 살결을 스치고 간 바람의 촉감과 햇살의 온도와 공기의 냄새를 설명한다고 하여서
제가 직접 체험한 그 사과의 맛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직접 체험을 안내하고 싶어 해요. 샤머니즘이란 결국 직접 체험해야 하거든요. 직접 자신만의 사과나무에서 그 사과를 맛보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사과 맛의 후기를 함께 공유함으로 공감하며 기뻐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하죠. 각자의 집안에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팝콘을 먹었던 그 후기와 자신의 감정과 체험을 커뮤니티와 같은 곳에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문지기는 방어적 수호를 하기 위한 존재이자 에고이죠. 개인의 핵심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가문의 핵심 트라우마, 더 깊게는 인류의 핵심 트라우마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혼 치유에서는 상처받은 에고들을 없애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고 혐오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씻기고 먹이며 다시 관계를 맺고 온전한 생명력으로 회복시켜주는 작업입니다. 가능하다면 영혼수를 일주일에 3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따라 그냥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으로 진행해 보세요. 두 번째는 노트와 펜을 준비해서 안내에 따라 직접 적어 보세요.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적어 내려가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이 제 목소리에 따라 마음으로 느끼는 과정을 다시 진행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거나 잡생각이 떠오르거나 너무 졸려서 잠에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건 모두 차단하고 회피 방어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 모든 형상들 자체가 그 순간에도 문지기가 열심히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죠. 축하할 일이에요. 그가 등장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짜 괜찮아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린 그 문지기를 공격하거나 없애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힘을 풀 거거든요. 우리의 하강은 안전하게 지금 여러분 개개인이 담아낼 수 있을 만큼씩만 진행될 거예요. 이건 각자 모두가 다 달라요.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온전한 지혜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수백 년간 쌓인 인류의 광기, 분노, 슬픔이라는 굉장히 큰 에너지도 함께 있거든요. 제가 안내하는 영혼술의 영혼치유는 억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의 영혼을 믿거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지금까지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면, 영혼치유의 호기심을 보이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영혼을 믿어요. 그러니 이 모든 과정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꼭 맞는 속도와 용량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 서두를 필요도 반드시 어떤 것이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일어나야 할 것도 아니에요. 만약 일어난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안전하고 부드럽게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번 실습에서 각 단계마다 1분에서 3분 정도의 공백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늘 하는 만트라로 시작해 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지구로 초대받은 영혼들입니다. 영혼치유 영혼술 체험
문지기와의 관계. 잠시 눈을 감거나 시선을 아래로 내려놓아 보세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고 하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 어김없이 나타나 당신을 가로막는 그 목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잠시 검열하지 말고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을 날 것 그대로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 또는 느낌이 당신의 귓가에 대고 주로 어떤 말, 느낌, 감각을 쏟아내나요? 네가 무슨 수로 사람들이 널 비웃을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하지 마. 와 같은 대사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떤 감각이 올라오든 지금 당신은 안전하니 그저 허용해 봅니다. 당신은 언제든 이 실습을 멈출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 목소리들은 당신의 일상 중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거세게 튀어나오나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을 때나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것 같은 때일 수도 있죠. 검열하지 말고 떠오르는 첫 번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방금 당신이 떠올린 그 대사와 상황을 가만히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눈이 가는 가장 편안한 한 곳을 응시해 보세요. 이 문지기의 성향에 가장 가까운 가면의 이름표는 다음 중 어떤 것일지 느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 봅니다. 실수할까봐 옥죄이는 완벽주의자인가요? 남들보다 먼저 나를 공격하는 독설가이자 비판자인가요? 내 모든 것을 위험하다고 막는 겁쟁이이자 회피자인가요?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분노하는 통제자인가요? 미움받을까봐 나를 지우는 수능자인가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당신이 지금 떠올리는 그 이름인가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 문지기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을 함께 해볼 거예요. 문지기에게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목소리는 나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목소리는 나 전체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문지기에게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세요. 엄격한 판사님이 될 수도 있고, 가시돋친 혀가 될 수도 있고, 겁쟁이 경비원, 완벽 관리자 또는 삐돌이 철수, 부끄러운 영희 등 지금 떠오르는 그 이름을 정해봅니다. 이 작업을 처음 하는 중이라면 마음으로 정하고 불러보세요. 이 작업을 두 번째로 한다면 잠시 멈추고 종이에 이름을 적어줍니다. 마음속에서 그 문지기를 가만히 바라보세요. 눈을 뜨고 한 곳을 응시하며 떠올려 보거나 느껴보아도 좋고, 눈을 감고 이미지로 회상해 보아도 좋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문지기와 대화를 해볼 겁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서 말을 뱉어보세요. 아, 너였구나. 나를 지키려고 그랬구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해줘서 고맙다. 나를 위해 너무 오래, 너무 외롭게 문을 지키며 일해온 이 보호자에게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머리로 과거의 기억을 해부하려 하지 말고 가슴에 떠오르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마음의 대화 시간입니다. 만약 두 번째로 진행한다면 아래 질문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적어내려 가보세요. 당신의 문지기는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호하려고 했나요? 예를 들어 수치심, 버림받는 것, 치명적인 실패, 남들의 비난 등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지기가 지금 당장 경계를 풀고 쉰다면 이 문지기는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문지기가 홀로 짊어지고 있던 공포의 무게와 긴장감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토록 팽팽하게 긴장한 채 살아온 문지기 보호자를 가만히 바라볼 때 지금 당신의 가슴 속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안쓰러움이 느껴지나요? 미안함이나 깊은 슬픔 혹은 여전히 답답함 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당신의 몸을 스스로 느껴봅니다. 문지기에게 이름을 붙이고 처음으로 인사를 건넸을 때 당신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가슴의 압박이 조금 풀렸나요? 호흡이 조금 더 깊고 편안하게 쉬어지나요? 여전히 긴장되고 무겁나요? 당신이 지금 겪은 어떤 감각도 훌륭합니다. 당신의 문지기가 그만큼 오랫동안 당신을 지키려 애써왔다는 증거들입니다. 긴장감이 있다면 긴장감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
괜찮아. 고마워. 라고 말이죠. 지금 당신 안의 그 문지기 목소리와 그것을 지켜보는 진짜 당신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 거리가 생겼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무대 밖의 제작자가 되어 일상에서 문지기가 튀어오를 때 화면에 보이는 문항들을 여러분의 휴대폰 메모장이나 노트에 적어 놓고 즉시 알아차리기를 해보세요. 영혼술 과제 목표, 무대 밖의 제작자가 되어 일상에서 문지기가 튀어나올 때 즉시 알아차리기, 문지기의 이름 적기, 그가 가장 자주 하는 말, 대사 적기, 그가 출동하는 상황, 트리거 관찰하기, 영혼술 의식 7일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거나 일상에서 문지기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속으로 짧게 인사하기. 나를 지키느라 애쓰고 있구나. 고맙다. 우리의 문지기는 적이 아니에요.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살려내려던 가장 헌신적이고 오래된 보호자입니다. 수십 년간 동굴 앞을 지켜온 그에게 이제 참 애썼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오직 당신뿐입니다.